배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313.2km를 가는데 몇 시간 몇 분이 걸리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강물이 있습니다. 강물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도 여기 있습니다. 네. 배입니다. 배도 이렇게 계속 가는 속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 더하기 흐르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면 배가 가는 1시간에 가는 배가 1시간에 가는 거리 더하기 물이 1시간에 가는 거리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당 가는 거리. 배가 시간당 가는 거리 더하기 물이 시간당 흐르는 거리.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시간당 가는 거리. 시간분의 거리. 시간당 가는 배와 물의 그 배와 물의 무엇이 함께? 배와 물의 가는 거리. 어? 가는 거리요? 아니죠. 배와 물의 시간당 가는 거리를 숫자로 표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속력이죠. 속력. 네. 속력이에요. 속력이에요? 속력 더하기. 음. 배의 속력 더하기 물의 속력입니다. 무엇이? 배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면 배가 1시간에 가는 거리는 배가 가는 속력 더하기 1시간에 가는 속력. 네. 말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죠? 이걸 다시 네 걸로 만들어야 돼. 잘 얘기해봐. 다시 얘기해봐. 배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배가 가는 거리는 속력은 배의 속력 더하기 물의 속력을 더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더해서 313.2km를 가는데 몇 시간 몇 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30분 동안 가는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물이 가는 거리와 배가 가는 거리요. 그러면 물은 25.5 나누기 3을 해서 8.5km를 가고 35.2 나누기 2를 해서 배는 17.6km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합을 하면 26.1이므로 잠깐만. 17.6과 8.5가 각각 나타나는 게 뭐예요? 8.5는 물이 한 30분 동안 흐르는 거리요. 그리고 17.6은 배가 물이 흐르지 않을 때 가는 거리요. 배의 30분 속력이요. 동안 가는 게.
17은 1시간 동안 물이 흐르는 거리, 그걸 다시 말하면 강물의 강물의 속력.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럼 35.2 더하기 배 35.2는 1시간에 배가 가는 1시간의 속력입니다. 배의 속력이야. 그냥 배의 속력이라고 얘기하면 배의 속력입니다. 그럼 35.2 더하기 17을 하면 52.2고 313.2 나누기 52.2를 하면 이렇게 모두 6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시간을 분 단위로 저렇게 쪼개지 않고. 알았죠? 5번도 하십니다. 그래요. 그거 먼저 할게요. 설명해보자. 소수 기억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이때 디귿은 얼마인지 구해야 됩니다. 조건은 니은 더하기 디귿은 4.5고 기억 곱하기 가로 니은 더하기 디귿은 5.4고 디귿 나누기 니은 나누기 기억을 하면 기억은 1.25라고 합니다. 저 괄호 했을 때 그냥 기억 곱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이라고 하면 돼요. 기억을 구해보겠습니다. 니은 더하기 디귿은 4.5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가로에 4.5를 넣어주면 기억 곱하기 4.5는 5.4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5.4 나누기 4.5를 해서 1.2입니다. 그러면 디귿 나누기 니은 나누기 기억은 1.2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 나누기 니은 나누기 위해 곱하기 기억을 여기서 해주면 반대편에도 곱하기 기억을 해주는데 기억은 1.2이므로 1.25 곱하기 1.2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디귿 나누기 니은 1.5입니다. 그러면 디귿은 니은 곱하기 1.5입니다. 그럼 여기서 니은 더하기 디귿은 디귿 더하기 니은과 똑같습니다. 디귿을 니은 곱하기 1.5로 바꾸겠습니다. 몇 번씩 해서? 어디다 대입할 거야? 디귿을. 첫 번째 시에? 그러면 디귿 더하기 니은은 4.5고 그러면 디귿을 니은 곱하기 1.5로 바꾼다 했기 때문에 니은 곱하기 1.5 더하기 니은은 4.5입니다. 그러면 니은 곱하기 1.5 가로 1.5 더하기 1입니다. 왜요? 니은 곱하기 1.5가 있었고 거기다가 니은을 더 더한 것입니다. 니은을 1이라 니은 곱하기 1.5를 한 거는 지금 니은이 1입니다. 니은이 1. 그러면 니은 곱하기 1.5이므로 니은은 2보다 니은이 하나 있고 거기다가 니은보다 니은 곱하기 0.5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니은이 1.5만큼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1이 니은입니다. 여기서 나타낼 때. 1이 니은이요. 그러면 여기서 식에서는 니은이 1입니다. 그래서 니은 곱하기 1 가로 1.5 더하기 1입니다. 그럼 니은 곱하기 가로 1.5 더하기 1은 4.5입니다. 1.5 더하기 1은 2.5이므로 니은 곱하기 2.5는 4.5이고 그럼 니은만 남기려면 나누기 2.5해야 되므로 4.5 나누기 2.5를 하면 1.8입니다. 그럼 니은은 1.8이고 디귿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4.5 빼기 1.8을 하면 2.7이므로 디귿은 2.7입니다. 네. 그래요. 하세요.
현지 맞죠? 네, 김혜진이요. 효주, 재호, 종우기가 몸무게를 각각 재었다고 합니다. 이때 효주와 재호의 평균 몸무게는 38.6kg이었고 재호와 종우기의 평균 몸무게는 40.1kg이고 종우기와 효주의 평균 몸무게는 39kg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무거운 사람과 가장 가벼운 사람, 가장 무거운 사람은 가장 가벼운 사람의 몇 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효주 더하기 재호는 38.6 곱하기 2를 해서 77.2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죠? 그 이유는 평균을 구할 때 그래프도 좀 만들어줄까요? 막대 그래프? 그래요. 만약에 여기가요. 예를 들어요. 네. 이때 가운데 넣어야죠. 평균은 어떤 한 사람이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적은 사람한테 얼마큼 줘서 둘이 양이 같았을 때 그 한 양의 양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효주는 5칸이고 재호가 6칸이고 재호가 4칸일 때 평균은 효주가 재호한테 하나 줘서 평균이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막대 그래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대 그래프가 없을 때는 지우지 말고 내려가서 평균은 어떻게 구해야 돼? 방금 너가 지금 얘기를 했어. 효주 더하기 재호를 해서 나누기를 하면 돼요. 그들의 총합, 자료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거죠? 맞아요. 이게 말로써 또 되게 굉장히 잘한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그거를 다시 문자화를 시키는 거지. 어디 갔죠? 저 여기까지. 77.2kg까지 했죠? 효주 그러면 효주 더하기 재호는 77.2kg이고 재호 더하기 종욱은 80.2kg이고 종욱 더하기 효 종욱 더하기 효주는 78kg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몸무게가 각각 뜻하는 게 뭐라고요? 세개 몸무게요? 넌 나한테 평균에 대한 이야기만 설명을 했어. 나는 77.2가 뭐냐고 물어봤지. 77.2는 효주의 몸무게 더하기 재호의 몸무게입니다. 두 사람의 몸무게의 합이네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세 사람의 몸무게의 합은 78 더하기 77.2 더하기 80.2 나누기입니다. 그 이유는 효주 지금 여기서 두 명이 짝지어서 지금 몸무게를 재었는데 지금 효주 2번, 재호 2번, 종욱이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각자 2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사람의 몸무게 합은 117.7kg이고 효주를 제외한 재호와 종욱의 몸무게인 80.2kg을 세 사람 몸무게에서 빼주면 37.5kg이고 재호를 제외한 효주와 종욱의 몸무게의 합인 78kg을 빼주면 세 사람의 몸무게에서
7kg이고 종무기는 종무기를 제외한 호주와 제우의 몸무게 합인 77.2를 세 사람 몸무게에서 빼주면 40.5kg이므로 가장 몸무게 많이 나가는 아이는 종무기고 가장 적게 나가는 몸무게가 적게 나간 사람은 효주이므로 40.5 나누기 37.5로 나누면 1.08이므로 종욱이는 효주의 1.08배입니다. 왜 근데 40.5 나누기 37.5가 돼야 돼? 여기서 가장 무거운 사람은 가장 가벼운 사람을 몇 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를 잴 때는 지금 37.5의 몇 배가 40.5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0.5는 37.5보다 37.5의 2배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누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하면 37.배는 37.5 곱하기 몇입니다. 그러므로 37.5 곱하기 1.08하면 40.5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소수의 합과 차가 각각 11.36과 2.24가 있어요. 이때 큰 수와 작은 수를 나누었을 때 그 몫을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게 문제예요. 됐죠? 이 차를 이용을 해서 소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야. 근데 두 소수의 차가 2.24라고 하였으니 큰 수가 네모가 된다고 하면 작은 수는 네모 빼기 2.24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두 수의 합이 11.36이 되겠죠? 그래서 네모 더하기 네모 빼기 2.24가 11.36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모 두 개만 남겨놓고 빼기 2.24를 없애줘. 양변에서 왼쪽 변에서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변에서 2.24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13.6이 돼요. 네모 두 개의 합이 13.6이기 때문에 네모 하나를 구하려면은 13.6에서 2를 나눠야 되겠죠.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모는 6.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모는 큰 수이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인 그래 바로 이용을 하자. 큰 수 나누기 작은 수에서 몫을 구할 거야. 큰 수는 6.8이고 작은 수는 6.8보다 2.24가 작은 수야. 그렇지? 그랬을 때 가로 안을 계산하게 되면은 4.56이 되죠.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1.4645 하나 하고 뒤로도 몇 개가 더 이어져.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구해도 돼. 소수 셋째 자리가 숫자가 1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려면 5 이상이 되어야 하지요. 5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1.49가 됩니다. 질문 없어? 합이 11.36이고 차가 2.24인 두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큰 수 나누기 작은 수로 했을 때 몫을 반올림할 소수 둘째 자리선까지 나누면 둘째 자까지 반올림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몇인 줄 봐 문제입니다. 큰 수를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작은 수는 네모 빼기 2.24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지금 차가 2.24라고 했고 큰 수는 네모라고 했기 때문에 네모 빼기 2.24를 하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수가 네모이고
1.36이고 네모 더하기 네모만 남기려면 더하기 2.24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1.36 더하기 2.24를 해주면 13.6이 되므로 네모 더하기 네모는 13.6이고 네모가 두 개이기 때문에 네모 한 개는 13.6 나누기 2를 해서 6.8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 맞게 넣으면 6.8 나누기 큰 수는 6.8이고 나누기 작은 수는 6.8 빼기 2.24이므로 그러면 계산 가로는 4.56이 되고 계산해보면 6.8 나누기 4.56은 1.491 하고 점점점점점 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므로 소수 셋째 자리 수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반올림을 해서 하나 더 추가되려면 5 이상이 플러가 추가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수 셋째 자리 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그 반올림은 5보다 크면 4보다 크면 네. 올림하고 네. 5보다 작으면 네. 버림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1.49 1.00점에서 우리는 셋째 자리 수인 1이 5보다 작음으로 버림을 해주므로 1.49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답은 1.49입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봐봐. 여기 네모네모 있잖아. 이게 공정 과정을 가보면 x가 되는 거야. 오, 이렇게 모두 다 잠깐만요. x인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져. 네, 중학교 문제는 네모가 안 나오고 x만 나와요. 문자로 치환해서 바꾸게 돼. 세모, 별 아니야. x, y, z. XA 이렇게 문자로 바뀌게 돼.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 문자, 네모, 세모, 별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나는 문자로 바꿔서 너한테 설명하도록 할 거야. 저는 근데 중학교 문제에서 x가 나온다고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x가 그냥 이런 x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헷갈릴 줄 알았어요. 이건 왜 못 쓸까? 근데 여기 곱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쓴다. 아, 근데 중학교에서는 x 곱하기 x라고 안 써. x, x. 근데 이것도 안 써. 네.